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FOMC에서 금리 동결을 발표하고 나서 미 증시도 상승하고 우리 증시도 덩달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FOMC에서 발언할 때마다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금리 동결이라는 게 지금 현재 호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금리 인하가 호재고 금리 인상이 악재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몰려있던 모든 투자 자본들이 다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를 못 잡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승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상승시키자니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은행이 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반대로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를 잡지 못하니까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동결을 한 것뿐이고, 사실은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결을 한 거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들고 봐야 될 부분이고, 이건 완전히 어떤 불안이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 반등에 하루하루 증시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락을 대비를 하시고 현금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미증시 보시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도 다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 4.5% 상승을 했고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전부 매수 포지션이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 그다음에 선물은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은 어제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전부 매도 대응을 했네요. 오늘 시장 지도를 보시면 가장 핫했던 부분이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경우에는 철강 금속이었고요. 그 다음이 전기전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닥은 IT 하드웨어 쪽이었고요. 두 번째가 IT 소프트웨어 쪽이었네요. 그죠? 그 다음이 반도체고요. 시장 흐름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단기 반등에 성공했고 S&P 500도 단기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또 이쪽 상승을 하다가 또 하락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 전환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어떤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에 왔을 때 현금화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하락이 왔을 때 현금이 있어야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투자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든 새로운 종목을 투자를 하든 어쨌든 현금이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 이슈 종목 빠르게 볼 텐데요. 그 전에 영풍재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영풍재지와 코센이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 영풍재지가 지금 반대매매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세력이 마음먹고 끌어올린 거고, 이제 개인들한테 다 넘기고 세력은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려있는 건 개인들이고 이렇게 몇백 퍼센트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100만원 투자를 했으면 지금 이게 거의 5만원짜리가 5천원이 됐으니까
100만원짜리라면 지금 10만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자체를 들어간다는 거는 마스터 경지에 있는 고수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 이런데 고수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한 본인을 탓하시고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반성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많고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등하는 종목을 피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고가에 위치한 종목을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이 위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하든 아니면 대주주가 횡령을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전환사채를 전환하든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락을 하든지 간에 이런 고점에 있을 때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상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보겠습니다. 유투바이오 보시면 지금 고점에 있죠? 월봉상 고점이죠? 패스. 물론 이렇게 신호가 뜹니다. 신호가 뜨면서 수익을 주죠. 이렇게 바로 수익 주고 여기도 신호가 뜨고 수익 주고 여기도 신호가 뜹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대량 거래량이 또 이렇게 터졌고요.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지금 매도 물량이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본 사람이 대부분이고 매도자는 여기에 조금밖에 없습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죠. 그렇지만 심리상으로 누가 한 명이 이제 고점이야 매도해야지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손해보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다들 그냥 다 던집니다. 투매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고가에서 물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걸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가에 있을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CCS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퓨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네온테크 보세요. 네온테크는 고가 대비해서 57% 정도 하락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신호들이 많이 뜬 상태에서 이 앞에 매수를 했다면 오늘 싹 수익 실현이 됐죠. 그리고 오늘도 매수 신호가 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부분에서 신호가 떴는데 거의 2달 동안 수익 실현을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가 대비해서 10%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로 다른 계좌로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다면 첫 번째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은 오늘 다 수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 20-30%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그리고 네온테크 보시면 재무제표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은 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라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회사의 재무 상황은 좋지 않다. 그게 어떤 이유였던 간에 어쨌든 좋지 않다. 그리고 이 EPS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제가 저번에 상장 폐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EPS가 마이너스였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EPS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다 상장 폐지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EPS가 마이너스였던 게 가장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적자 전환이라든지 3년 동안 계속 적자였던 종목들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실 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고 지금 여기 위치상으로 아래쪽에 지지라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괜찮은데 재무 상황으로는 리스크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두시고 종목이 전부 상향 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니까 관심 종목이 두시고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닛 다시 보겠습니다. RBW는 지금 이렇게 신호가 떴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패스하겠습니다. 과거를 봐야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89% 정도 하락한 위치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봉상, 주봉상을 봤을 때는 지금 전저점을 다 이탈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은 계속 터지고 있죠. 이때 매수했다면 바로 며칠 만에 수익 실현을 했었고, 이때 매수했다면 10%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닥이 분명히 보이죠. 네. 그 다음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이 많으면 일단 안 좋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EPS가 지금 2022년도에 마이너스지만 양호해졌고 23년도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2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전환됐죠. 3분기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해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까 네온테크 했고 미래반도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용화테크,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74% 하락한 위치에 있고요. 월봉상 바닥이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주봉에도 지금 거의 바닥 근처고요. 일봉상도 바닥이 보이고요.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죠. 이렇게 조금 위쪽에 이동평균선도 많고 최대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쪽을 뚫기는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유동성이 별로 없는 이런 시기에 뚫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떠 있는 상태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했고, 전 저점을 뚫지 않고 이 전저점, 지금은 전저점을 뚫긴 뚫었지만 이 아래쪽에 전저점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적자 전환될 뻔했던 상황이네요. 그죠? 그리고 23년도에는 다행히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관심 종목에 두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NK 바이오 여기 나스미디어를 보시면요. 나스미디어 보시면 여기 신호가 발생하고 다음날 바로 갭 상승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죠. 지금 지지라인 하단에 거의 와 있습니다. 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닥은 35% 아래 지지라인이고요. 그 다음이 50% 정도쯤에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이 단단하진 않아요. 단단하진 않은데 이렇게 신호가 지금 여기 떠 있죠? 그러면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10%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계속 두 번째 계좌부터 여섯 번째 계좌까지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세력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4,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그때 첫 번째 계좌도 매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관심 종목에 두시고 체크하시면서 이 박스권 매매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거래량 급증 화면에서 지금 종목을 찾아봤기 때문에 전일 대비 등락률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렇게 매수를 하고 1번 계좌 매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분할 매수로 갔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지금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락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점점 이렇게 많이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보시면 이 사이에 지지 라인이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지지 라인이 뚫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이 지지 라인이 뚫리고 나서 그럼 어디까지 흘러내리느냐? 여기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흘러내릴 수 있고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이렇게 신호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거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여기서 매수한 것들은 수익 실현 아직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렇게 신호가 떠 있는데 이거는 내일 금요일 종가까지 가봐야 이 신호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살아있다면 반등의 신호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관심 종목에 두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